사물에 뻗음으로써 그죠? 움켜쥐는 것이 사물에 향해진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에서만 쓰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면 일단 사물을 잡으면 이 얘기예요. 손을 뻗어서 by reaching 손을 뻗어서 일단 사물을 잡으면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it can be grasped 잡혀진다. 뭔 개소리야. 그죠? 사물이 잡혀진다. 자, 여기서도 배경 설명이죠, 그냥. 사물이 잡혀지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grasping, 잡는다라는 것에는 이때 이제 여기죠. 사물이 잡혀지는데 이 잡는 것에는 사물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필수냐? 이게 필수입니다. 바로 손가락이 반드시 hold an object. 물건을 hold,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잡혀있는 것이 밑에 들어가서 정답이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ecure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사물을 잡으려면 손가락이 다 골고루 안정화되어야 한다를 무슨 단어로 바꿨느냐? 이렇게 안정적으로 grip, 움켜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grip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정대명사 쓰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유승엽 선생님은 바로 이런 선생님입니다. 할 때 이 선생님이란 표현은 그죠? 원을 씁니다. 이해가셨어요? 부정대명사 쓸 때 이렇게 써요. 안전하게 잡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립이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어떤 그립이냐? in which니까 in the grip이죠. 그러한 움켜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object, 사물이 절대로 슬립하지 않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그러한 그립을 말합니다. 안전하게 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생각해 보시면 유승엽 선생님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안전하게 그립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립이죠. in which 그 그립을 통해서 in the grip 그 그립을 통해서 사물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이 얘기예요. 또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특히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displaced 이동되어지는 상황. it is가 빠진 거죠. 아까 거와 똑같죠? 여기서 it은 object고 그 object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안전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뭘 통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슬립하거나 무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의 키워드는 얘죠. securely하게 잡는다라는 것은 사물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리어 grip하고 예시가 나왔으니까 뭐 굳이 읽어야 되나요?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이 해머를 잡는 것, 그 움켜쥐는 것이 would not be secure.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그죠? 위에서는 안전하게 잡는 것. 안전하게 잡는 거를 설명했으니 이거를 보여주는 것의 예시는 그죠? 안전하게 잡지 않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거를 강조하는 거니까. 착하게 사세요. 나쁘게 살면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에 나쁘게 살면 이렇게 돼요가 강조하는 것은 착하게 삽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머를 잡았는데 그것이 secure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안전하게 잡는 법을 강조한 겁니다. 수능에서 잘 쓰는 방법이죠. 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당신의 움켜잡는 것이 안전치 않는다라는 것이 조건이 이거예요. Not against something caused you to drop it. 여기서 not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외부 힘, 외부의 힘이 가해졌어요. against something.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데 누가 나를 탁 쳤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knocking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external force입니다. external force를 예시로 잡은 거예요. 누가 이게 knock,
이게 친 거죠. 네가 잡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탁 치면 이 치는 것이 뭘 유발해 버린다면 당신이 drop it, 떨어뜨리는 것을 유발한다면 당신은 안전하게 잡은 게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안전하게 잡는 방법은 외부의 힘이 가해져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를 강조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정말로 알아두세요. 이게 해석이 되면 사실상 이런 거지. 내가 정리하라고 안 해요. 근데 해석이 내가 약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소재가 내가 좀 낯선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분명히 예시를 잡았을 거야 라는 내가 이걸 알아두면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잡기가 편해요. 아, 이거 분명히 마이너스로 양보절 관계야. 그죠? 아, 나쁘게 살라야. 그래서 이거의 요지는 이거의 반대인 착하게 살자가 요지야. 잡으면 뭡니까? 어휘 추론이나 빈칸 추론에 굉장히 유리해요.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안전하게 잡는 것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의 반대가 나오니까. 빈칸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 예시를 쓰는, 쉽게 말하면 반증을 하고 있는 글은 알아두세요. 이 안에서 문제를 내면 주제에 반대가 나오니까. 이해 가셨죠? 제가 온라인을 잠깐만 확인하고 좀 오겠습니다. 아니다. 핸드폰으로 켜놓을게요. 핸드폰으로. 지금 미트 잘 보고 있죠? 구글 미트? 구글 미트가 지금 카메라, 아니 뭐죠? 컴퓨터 기능이 예전에는 컴퓨터 화면 따로 이거 따로 이게 분리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좀 세팅을 바꿨더니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지금 잘 보고 계시죠? 구글 미트 잘 보고 계십니까? 예, 오케이. 점 한 번만 찍어보세요. 지금 미트 보고 계신 분들. 지훈이, 다현이. 아, 울려요? 아, 내가 이걸 켜서 그래요. 구글 미트 켜서. 소리를 꺼버려야 되는데. 껐습니다. 지훈이도 좀 쳐주세요. 지훈이. 윤이. 아, 구글 미트가 핸드폰은 진짜 불편하게 돼 있네. 참여자가 안 보이네. 참여자가 따로 보려면 어렵네. 지훈아.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잡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프리컨디션, 전제 조건을 잡아준 거예요. 뭐를 위한? 바로 firm. 여기서 firm이라는 것은 또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secure예요. 아까 안전하게 잡다라는 동의어로 바뀐 겁니다. firm이 단단하다는 뜻이니까. firm이라는 이 단어가 회사도 있고 단단한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단단하게 잡는 거예요. 단단하게 잡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force applied by the fingers. 그죠? 손가락. 점점점 다시 여기에 왜 secure가 들어가는지 답이 나오죠. 지금 점점점 보세요. 이제 착하게 살자로 돌아왔잖아. 요지로. 그죠? 손가락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죠? 손가락이 부여하는, 손가락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힘 자체가 밸런스 해야 됩니다. 동사로 쓰였네요. 서로. 뭐 하지 않도록? 이런 표현들을 외워두셔야겠죠? so as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not이 들어가니까 not을 넣을 때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so as to 부정사 앞에다가 not to. in order not to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isturb the object position. 물체가 움직이는 위치를 방해받게 않기 위해서는 each other. 손가락 서로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한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면 물건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characteristics, 뭐의 특징들이냐? 그 물체, 예를 들면 its geometric configuration and mass distribution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물입니다. 그 사물 자체의 geometric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형이라는 뜻이니까 모양새를 말해요. geometric, 도형같이 모양새. 예를 들면 얘가 길면, 그죠? 우리가 뭐 엄지손가락으로 받친다라든지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달라는 소리예요. 분명히 이게 긴 거랑 동그란 거를 잡는 방법은 다르죠. 그런 지오메트릭에 대한 사물의 특징이라든지. 그럼 여기서 서치에서는 사물을 꾸미는 게 아니라 얘를 꾸미는 거죠.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사물들의 특징 또는 configuration은 도형이니까. 그 저번에 제가 피겨 스케이팅의 뜻을 말씀드렸죠. 피겨 스케이팅이 뭐 하는 거예요? 하얀색 도화지, 빙판에 그림을 그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피겨 스케이팅이잖아요. 그래서 피겨가 도형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한 도형, geometric configuration, 이것의 특징과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mass distribution이라는 것은 덩어리에 대한 그 힘의 분배, 이런 특징들이 아마도 demand, 무엇이 필요로 합니까? 요구하다? 무엇을 요구하게 됐어요? 바로 손가락이 apply greater force than others. 다른 애들보다 더 다른,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긴 거를 잡으려면 밑에 받쳐주는 애가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거예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이 조건과, 그죠? 밸런스를 다 5개가 똑같이 잡아야 돼, 움켜쥐는 거랑, 뭐 동그란 사물을 잡을 때, 또는 이렇게 힘이 이런 조건, 분배를 잘해야 돼요. 분배를. apply greater force than others. 다른 애들보다 더 큰 힘을 써야 되는 손가락이 존재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조건 1, 조건 2가 전부 다 뭐에 대한 조건이에요? 위에서 말했던 secure.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꿨죠. 뭐라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손가락을 다 같이 똑같은 힘을 쓰는 거, 이 조건과 서로 다른 힘을 쓰는 이 조건 둘 다가, 서로 다른 힘을 쓰는 이 조건 2개가 결국엔 다 똑같이 목적이 뭐다? 그 사물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첫 줄에 나왔던 secure라는 단어의 동의어, 선택지에서 찾으면 누구예요? secure의 동의어? stable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8번. 이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별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역시 첫 줄 해석 잘하면 빈칸은 거의 다 풀립니다. 7번 다 이해 가세요? 7번 다 이해 가세요? 태우, 다련이 이해 가세요? 지훈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소리가 울려요? 얘를 꺼야 되는데. 아, 참 이게 망설여지네. 이걸 카메라를, 핸드폰을 그러니까 얘를 꺼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얘를 끌 방법이 있나? 마이크를 껐습니다. 아, 내가 핸드폰 마이크를 켜놓고 있었다. 자, 이런 바보 같은. 6번이 60%입니다. 나름 어렵죠? 제발 이 8번 같은 거 60%짜리 문제 풀 때 진짜 쉽게 풀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33번인데 빈칸추로 마지막 번호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뭘 하면? 앞 글자를 대대로 파악하면, 보세요. 이론가들인데 소설을 말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장르를
즉 소설이라는 이 장르를 뭘로 보냐면 이 사람들은 바이오그래프예요. 바이오그래프. 바이오가 뭐죠? 생명이죠. 생명체. 여러분 그래픽이 뭐 하는 게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디자인은 그래픽이 뭐 하는 게 그래픽이에요?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그래픽이에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그럼 이건 선명하게요. 선명하게. 자세하게. 선명하게라는 말은 자세한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디테일. 그러면 하나의 생명체니까 이거를 인간으로 봤을 때 인간 한 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쓴 것이 바이오그래픽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장르를 문학에서 뭐라고 부르고? 자서전은 오토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 쓴 거니까. 이런 것은 자서전 맞죠? 전기. 이거 말고요. 잠 깨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유머의 수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전기예요, 전기. 근데 여기다가 오토를 붙이면 이제 자서전이 되는 거죠. 스스로라니까.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쓴 거니까. 근데 전기물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 단어가 사실상은 자서전적 형태로 써봤어요. 소설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물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봤다가 끝이에요, 그냥. 인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캐릭터, 아니, 뭐, 등장인물, 캐릭터, 그 다음 또, 아니, 막 바꿔보세요. 선택지에서 찾아봐. 인물 중심, 사람 중심이란 단어가 찾으면 끝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디비주얼이니까 디바이드가 뜻이 뭡니까? 나누다 아니에요? 나누다 아니에요? 집단과 나누어져 있는 사람을 인디비주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한 명, 바이오. 결국에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동의어로 그냥 이렇게 쓰인 겁니다.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냥. 생명체, 인간에 대해서 사세하게 쓴 것을 인디비주얼, 그죠? 남들과 분리해서 생각했다를 개인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그냥. 이런 형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로 뭐 하는? came to는 become이니까 뭐 하게 된? prominence 하게 된 거예요. prominence. pro가 앞이니까 남들보다 앞에서 이렇게 짠 나오면서 눈에 두드러지는 것을 우리가 prominence라고 그래요. 눈에 띄는 prominence, well known.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뭐 popular라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famous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런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인물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18세기 후반에 그랬습니다. 19세기. 그죠? 잠깐만요. 콤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후반에 become to prominence 하게 되었습니다. 후반에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간 것이 뭐 하기 위함이냐 이거예요. 이 소설이라는 게 자 키워드 3개만 잡으면 되죠. 소설이라는 게 그래피컬 폼이 되었는데 그게 뭐 하기 위함이냐. 뭐 하기 위함이냐 선택지. 바로 뭘 함으로써 as a replace. 자, replace라는 것은 replace A with B 하면 A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B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둘 다 쓰겠다는 소리예요? A를 B로 대체해버린다는 거니까 누구를 없앤다는 소리예요? A를 없애버린다는 소리예요. replacement for traditional source예요. traditional source. 얘네들을 없애버리려고 이거를 썼대요. replacement. 대체한 거예요. 뭘 없애려고? traditional source of cultural authority.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컬처가 지금 없어지는 대상이에요. 얘네들이 prominent. 널리 퍼진 현상. 얘네가 두드러진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누구의 반대말로 쓰인 거예요, 얘가? 인물 중심의 반대말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인물 중심이라는 것은 컬처, 사회를 말해요? 개인을 말해요? 개인. 그러니까 개인이 두드러졌습니다. 누구를 없애버리고? 사회를 없애버리고. 집단을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얘를 증명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마이너스로 반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로 소설을 썼다? 집단에서 사는 사람의 그림을 그렸다면, 그죠? 예전에는 뭐 어벤져스도 약간 여러분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하면 재밌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언맨 1, 2가 나올 땐 그 아이언맨이 무슨 뭐 어벤져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집단으로 나오는데 3편, 4편으로 가면 그 아이언맨 쉽게 말하면 히어로로서 사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게 사람들이 특징이 딱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번 건 시시하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줄거리, 플롯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아, 이변편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면은 별로지 모르겠지만 내면 세계를 그리면 당연히 로맨스나 이 감정이 나오면 이게 그래픽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소설, 이제 이야기를 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이번 게 진짜 찐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비춰주니까. 갈등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건물을 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은 뭐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막 헐크나 그 어벤져스 보면 막 적하고 싸우다 보면 적이 쏜 미사일을 내가 팍 막았는데 그 미사일이 저쪽 건물로 가서 터져. 그럼 그 건물에 있던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이 미사일을 막았으니까 이 사람은 영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뤄주는 편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그 할리우드의 그 영화 쓰는 작가들은 진짜 머리가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라도 그 내가 예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딸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 딸 지금 웹툰 작가.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웹툰 작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뜬 우리나라 영화 그 장르 중에 하나가, 드라마 중에 하나가 좀비를 조선시대에다가 쓴 그 좀비 있죠. 킹덤. 아, 그 이야기 진짜 머리 좀 기발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사극의 시대에 전국에 역병이 돌았다. 근데 그게 좀비예요. 그 설정이 나는 너무 신선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의 대가가 사실상 이제 성공률은 직장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직장인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글을 쓰고 창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도 그 중에 하나고, 소설, 시, 그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cultural authority예요. 모든 소설이 글을 쓸 때는 뭐 국가 간의 싸움, 이런 글들, 뭐 예를 들면 뭐 종교 전쟁, 집단과 집단이라는 cultural의 authority, 권위를 표현했다면 그것이 이제는 뭘로 간다? 인물 중심으로 간다. 끝.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 필요 없습니다. 얘가 말하고 있는 키워드만 잡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뭐 나올까요? 이 조지 루카스가 무슨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결국에 무슨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는 정답은 끝났는데요. 구문 정리만 한번 하겠습니다. 얘가 문장 해석 한번 해볼래요? 조지 루카스가 말하기를, 삽입구가 지금 벌써 2개나 들어가서. 조지 루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소설이란 seek, 뭘 찾는다? to uncover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seek은 추구하다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것을 추구합니다. uncover, 발견하고 싶은 거죠. construct, 뭔가를 기반을 확립하고 싶어 해요. 발견해서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는 것을 concealed totality of life. 여기서의 life는 누구의 동의로 보자?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제 딱 잡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정보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또 인생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무슨 단어를 대체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의 요지가 뭐니까?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개인이죠, 개인. 개인의 삶인데 컨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컨실이면 가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컨실러 바르지 않아요?
컨실이 뭐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잖아요. 지금껏 감춰졌던 인생이라는 전체주의. 인생의 전체주의. 그게 얘는 개인으로 봐야 되죠. 얘를 확립하고 발견하고 싶었다. 라고 조지 루카스가 얘기했대요. 소설이란 개인의 지금까지는 concealed, 숨겨져 있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양소고반의 QEM의 양소고반에 대해서 소설을 썼다면 양소고반에 속해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내면의 세계, 디테일 이런 거에 소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신규로 들어와서 조용히 숨겨져서 이 내면적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로 쓰는 것들이 유행이다. 옛날에는 집단을 썼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동의어 잡아내는 기술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정보 처리가 쉽잖아요.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면, 개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개인. 다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동의어. 그렇게 해야 글이 빨리 읽히고 빨리 끝나죠. 그죠? Story of It's a Hero. 여러분들이 히어로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지 저는 조금 상상이 가요. 또 새로운 정보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아, 이 글은 영웅. 이 영웅, 무슨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영웅이 사회적, 아까 컬처럴에서 이제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 얘기 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Typical plot of the,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Typical이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개인적이죠. 그 전형적인 typical plot, 줄거리죠. 소설의 전형적 줄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protagonist. pro는 이 pro가 앞이니까 앞에 두드러지게. 아까 prominence 단어 외웠죠? 아까 prominence가 뜻이 뭐였어요? 쳐다보지 말고. 방금 1분 전에 얘기했어. prominence가 뜻이 뭐였어요? 미친 것들. 야, 내가 무슨 1시간 전도 아니고 1분 전. 뭐였어요? pro.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눈에 띄는 이잖아요. 그럼 protagonist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글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 주인공.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렇게 히어로나 주인공의 탐구죠. 여기 또 이거 좀 조심해라 얘들아. 이거 소유격이 늘 그 사람의 소유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탐구죠. 뭐를 탐구하는? 바로 내부의 세계. 다 동의어죠. 내부의 세계에서 권위를 찾는 주인공에 대한 past는 질문이니까. 즉 탐구. 즉 소설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그 권위가 더 이상 be discovered, 발견될 수 없습니다. outside. 여기서 outside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culture, traditional source of culture가 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깥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았다? 내면 세계에서 찾았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고민인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답을 구했죠. 답을 구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여기를 이 주제문을 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런 거. There are no objective goal in novel. 여기서 object가 말하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동의어 뭐예요? 저 객관이라는 말이 누구예요? 뭘 가리켜요? 위에 있던 단어 중에. culture 말하는 거예요. culture. 이제 더 이상 사회 이 객관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또 이게 객관성이라고 여러분한테 읽히면 여러분들은 첫 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봄이야, 이 오브젝트를 뭘로 보자고요? 위에 있었던 사회로 보세요. 이제는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소설에서. 그러니까 위에 있던 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단어만 바꿔서. Only the subject. 또 이거 주관, 개인 내 목표만 있어요. 소설에는. 그것도 created,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첫 줄만 제대로 해석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 누가 여기서 한마디만 해봐라. 이거 왜 나왔을 것 같니? 범죄와 영웅. 영웅이 하는 짓에는 늘 범죄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2탄인가 3탄인가 보면은 그 어벤져스 애들에 대해서 국방부, 미국 국방부가 그거를 걸죠. 나는 어벤져스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이 소설이 개인주의로 가는 정확한 현상이 나와요. 이제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깨부셨던 기물에 대한 그 뭡니까? 영수증이 날라오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소방관 대원들이 그 뭡니까? 뭐 저번에 그 무슨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는데 그 뭡니까? 그 심장마비로 쓰러졌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심호흡을 하는데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세게 한 거예요. 살리려고. 갈비뼈가 부러졌죠. 그거를 소송 걸었죠. 아, 진짜 못된 새끼들이에요. 그 다음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안에 집안에 사람이 갇혔어. 그 문이 안 따져. 그래서 문을 부시면 그거 누가 물어줘요? 소방관이 물어주죠.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거의 대표적인 반대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소화전에 자동차 서 있으면 자동차를 뚫어버려요. 그래도 그 기물을 물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소방관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가다가 소방관이 그걸 치이면 그 옆에 있는 차 배상해줘야 돼요. 약간 이제는 좀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문제화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어로리즘과 크라임은 진짜 한 끗 차이다. 그걸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 개인의 기준으로 본다? 개인의 기준으로. 영웅의 심리적 표현을 썼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습니다. 내려가면 정말 할 건 많은데 일단은 빨리빨리 내용을 좀 보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오답률이 35%니까 뭐 할만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서가 될 게 누군 것 같으세요? 한번 찝어봐요. 봄이가 한번 찝어줄래요? 저기서 단서가 딱 될 것 같은 게 누군 것 같아요? 너 뭐를 기준으로 단서가 잡힌 것 같아요? 실험은 show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쥐라는 것이 이것도 약간 예시 같은 느낌이 들죠. 쥐라는 것이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선호도를. 뭐에 대한? salt. 얘도 예시가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가 너무 사과딸기배처럼 명확한 단어가 나오면 예시에 가까운 단어들이에요. 뭐 했을 때? 여러분들 the first time 같은 게 접속사로 쓰일 때 많아요. 그들이 salt에 대한 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혹시 이 단어 아세요? deficit도 있고 deficiency도 있죠. deficit이 뭐예요? 결핍, 부족, 그죠? 부족함, want도 부족이에요. need도 마찬가지고 부족. 알겠죠?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벌써 여기서도 나와버리네요. 인간과 쥐가 전부 다 진화된 맛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그 선호도가 스윗 푸드예요. 그러면 이 스윗 푸드하고 이 부족하고는 지금 아직 관련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경 설명이에요. 야, 설탕은 누구나 좋아하잖아. 그게 쥐든 사람이든. 그리고 그것이 provide a rich source of the calorie입니다. 이게 당연히 열량을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필수적이죠, 필수적. 따라서 연구, 음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바로 among the haphazard hunter gatherers니까 이게 어떤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유목민?
채집가 아무튼 유목민이 있어요. 이 탄자니아의 유목민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해왔더니 그 연구 결과 이거를 밝혀냈죠. 꿀이라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음식이고 그 음식은 바로 어떤 아이템이냐? 이런 아이템인데 지금 아직 이게 안 나왔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칼로리 가치를 주는 거예요. 자, 인간, 새로 태어난 아기조차도 뭘 보여주더라? 강력한 선호도죠. 애기들도 설탕 주면 좋아하죠. 인간이든 쥐든 얘는 싫어합니다. 쓰고 신 거. 왜? 이것이 바로 독소를 이렇게 컨테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also 나왔습니다. 3번에 also 나왔죠? also 나왔죠? 이 also가 sweet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일단 단 음식, 단 거, 그 다음에 결핍된 거. 이 두 가지를 선호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거의 요지죠.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데퍼셋. 그래서 물이나 칼로리나 솔트 끝났네요. 솔트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they like 이와 마찬가지로 sweet 그 다음에 물 뭐 했을 때 그들의 에너지가 become depleted. 자, 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이 depleted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느냐 4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5번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죠. 그죠? 그러면 likewise는 뭐 할 때 쓴다? likewise. 오늘 여기 이거 하나 배우고 갑시다. likewise는 뭐 할 때 써요? 해석을 하면 일단 뭐예요? 뜻이? like. 이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었던 이 문장이 처음 나와야 됩니까? 앞에 나오고 나서 추가된 겁니까? 추가. 그러면 물이 나오고 단계 나왔으니까 앞에 소금이 나온 거죠. 그죠? 이해가셨어요? 보면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 없죠? 그쵸? 문제는 졸음이 문제지.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아무렇지도 않죠? 자, 그 다음 12번. 아, 결국엔 12번까지 왔네요. 아, 이거 엄청 긴데. 아, 엄청 길지만 우리는 뭐 이걸 간단하게 읽잖아요. 우리는 지문이 일단 두 개로 나눠지면 뭐하고 뭐만 일단 읽는다? 아래 것의 앞 문장. 아래 거의 앞 문장. 근데 위에 것도 살짝 읽으세요. 왜냐면 그러면 지문 두 개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은 누구 얘기한가요? carrying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다, 즉 수용하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carrying,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capacity 능력. 자, 내가 여러분한테 뭐를 날아드릴까요? 뭐 과자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짊어지는데 한계가 있죠.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집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볼에다가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이게 carrying capacity예요. 수용 능력. 그죠? 그 수용 능력은 바로 이런 숫자를 말합니다. 그 어떤 sustain, 유지될 수 있는 개체군의 숫자를 수용 능력이라고 해요. 개체군의 숫자. 예를 들면 여기에 바퀴벌레가 산다. 그럼 바퀴벌레가 몇 마리까지 살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아, 지금 숫자로 세고 있어요? 바퀴벌레 어디 있나? 예. 그래서 그 개체수가 만약에 exceed the carrying capacity,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글이 뭘로 가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소재는 알았으니까 두 번째 거를 살짝만 보세요. 살짝만. 지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have a built-in sense of carrying capacity를 다 가지고 다닌대요. built-in, 타고난이죠. 그죠? 타고난, 내장된 조건이 다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19명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여기에 수용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야, 여기는 19명까지 들어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학원을 딱 와봤더니 이미 20명이 앉아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있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이래요. 우리 내부에 다 뭐가 있다? Built-in sense of carrying capacity. 수용 능력에 대한, 수용력에 대한 나에게 이거를 가져가는 내 감, 센스가, 인식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대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instead of overshooting, 과부하되어 있는 것을 instead는 not이니까 이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는 having a die-off. die-off라 해서 off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건데 die-off는요 임의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연현상. 야, 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죽어줘야겠어. 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걔네들은 뭘 해버립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해결책 같은 느낌이 들죠. 굳이 자연 도태나 오버슈팅 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within the limit, 그 한계 내에서 유지를 합니다. 그 수용 능력, 그 서식지에 뭐 할 수 있는 같이 서포트, 서식지가 우리를 지지해주죠. 지탱해주는 그 능력 내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예시로 나온 게 이 트라웃이라는 송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버플로우 하지 않고 스탑 브리딩을 시켜버린다잖아요. 키우는 걸 멈춰버려요. 뭐 할 때? 여기서 프롤리피카라니까 이게 라이프 눈에 보이시죠? 이게 다산이에요, 다산. 여기 다산? 다산의 상징. 애를 많이 낳아요. 뭐 할 때? population density가 increase too dramatically. 그러면 다산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조정하는 거예요? 캐파시티를 조정하는 거예요. 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런 센스가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다닌답니다. 어떻게? 빌트인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식물들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뭐를 유지하는? 수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뭘로 갈까요? 이 글의 주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이처가 조절한대잖아요. 조절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control. 또 manipulate. manu가 손입니다. 손. 내가 손으로 너희들을 조작하는 거를 manipulate이라고 그래요. 또 뭐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regular. 그죠?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을 정해줬죠. 그게 regulation이죠.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규칙적으로 regulation. 규칙적으로 해야 돼. 즉 룰을 잡아준 거죠. 룰을. 자연이 할 수 있다고요. built in. 이 능력이 built in. 자연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다. 이해 가셨죠? 따라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The result, 그 결과는 population, 개체군의 숫자가 아마도 이거 될 것입니다. For period. 자, 오랜, extended 된 기간 동안에 뭐 하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될 것이다? 유지됩니까? 갑자기 막 많아지거나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런다? 유지되더라. 유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아까 시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네. 안정화된다. 아까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거랑 비슷하죠? 이해 가죠? 얘는 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뭐 하지 않는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죠? 이거를 다 합치면 steady니까. stable이니까. 그럴 때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되면 다 이해 가십니까? 서술형을 살짝 해야 되는데 시간이 35분. 이게 좀 피곤하고 지칠 때는 이렇게 서브젝트를 바꿔주면 갑자기 잠이 확 깰 때도 있어요. 서술형이 좀 더 재밌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서술형 한번 꺼내봐요. 진짜요는 뭐야? 선생님 진짜 1억입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한 번만 내가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근데 왜 저번 주에는 서술형 숙제 없었어요?
우리 종강했잖아요. 종강했는데 숙제를 내주면 니네들이 나한테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야. 이 새끼 종강한다고 고기까지 사줘놓고 와서 숙제를 주네? 근데 그렇다기에는 2월 원래보다는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뭐 내가 원래 좀 그냥 오락가락해요. 최고예요. 그래, 나도 사랑해요. 자, 저번에 이거 하다가 끝났죠? 자, 서술형 한번 끝내봅시다. 보면 우리 서술형 책 안 가져왔어요? 서술형 책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봄이 그 책이 뭐야? 없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도 없어요? 정신은 있어요? 봄이는 이 책을 선생님한테 맡기고 다니세요? 분명히 안 갖고 다니서. 아니, 제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내가 왜 이걸 너를 안 줬지? 제가 방학 때 안 나왔어요. 아, 너무 간단하게 끝나네요. 46쪽입니다. 요거는 얇은 것은, 옆에 잠깐 같이 봐요. 필기만 일단 하고. 아니다, 가져오기도 시간이 좀 애매하네. 왜냐면 저번 시간에 46쪽에서 딱 2번까지 하고 끝나가지고 난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5번까지만? 콜. 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2번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에서 봄이야? 파이어파이터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하려고? To extinguish the blaze. 그 화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 소화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불을 끄려고 노력했죠. 근데 여기가 왜 틀렸죠? 동사 2개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접속사를 쓰던가 아니면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좀 더 어울린다? 뭐가 더 어울린다? 왜 여기서 와칭 쓰면 안 됩니까? 와칭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내용상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불을 끄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쳐다보면서가 아니라 불을 끄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에는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결과적 개념이라서 결과 개념으로는 와칭이 아니라 뭘 쓴다? to 부정사. only to. 그래서 약간 결과적 용법은 양보가 많습니다. 양보. 이렇게 되었으나 열심히 뛰어갔으나 버스를 놓쳤다. 이런 거.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시험을 잘 받았다. 이러면 안 나와요. only to. 그러나 이렇게 빌딩이 collapse, 무너지는 걸 보았다. 단어 외우십시오. extinguish. 그죠? extinction 하면 멸종하지, 없어지는 거죠. extinguish 하면 불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xtinguisher 많이 하죠. 그 소화기. 3번 갑니다. 뭐가 틀렸죠? reduce your risk. 목적어가 있는 걸로 보아 얘는 동사의 개념이네요. 콤마 찍고 또 동사네요. 근데 갑자기 접속사네요. 그 다음에 run 동사 나오네요. 그리고 not attract is 하고 동사 또 나오네요. 이씨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접속사가 2개 나왔으니까 동사가 하나가 더 나오는 건 맞는데 접속사가 2개죠. 지금 접속사가 하나, 접속사가 둘. 동사 몇 개? 동사 몇 개? 1, 2, 3 끝. 그러면 하나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뭘로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시면 줄이기 위해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하셔라? cook 명령하세요. 버거를 언제까지 요리해라? 주스가 run 뛸 때까지 하지 마시고
여기서의 run은 become입니다. 여기서의 juice는 진짜 주스가 아니라 고기니까 뭐예요? 육즙을 말해요. 그 육즙 자체가 투명해질 때까지 요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빨간 피 나오는 것을 때 멈추지 말고 완전히 투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not a track of pink가 이런 건 낫은 이제 강조죠. 이 낫은 원래 여기로 갔어야 되죠. 그러면 그냥 track of pink예요. 그러니까 그 track of pink라고 하면 고기 중에 고기를 좀 설리키면 이게 고기가 이렇게 갈색이 되는 게 아니라 회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the track of pink, 핑크의 자국이 고기 있는데 중에서 빨간색 부분이 그죠? is not left 남지 않도록 그죠? 남지 않도록 on the inside 안쪽에 빨간색 쪽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까지 요리를 하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두 개죠. 이 주스가 투명해질 때까지 요리하세요. 그리고 트랙이 남지 않을 때까지 요리하세요. 뭐 하시려면 to reduce 하시려면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그냥 투부정사니까 투 붙이지 마시고요. 실제 시험에서 동사의 개수를 잡는 건 진짜로 중요합니다. 많이 낚이잖아요. 4번 볼게요. People were very disappointed. 동사 하나 나왔죠, 이렇게. 그런데 앞에가 형용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대체 왜 그러냐? 영어는 어순이 무조건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이에요. 네. 어머니 오셨는데. 황빈이요? 네, 그 인창고 형빈이. 네네네. 그 토요일 금요일날 수업 못 들어와서. 네네. 그건 그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지금 어제 다 보내놨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어제 다 보내놨어요. 형빈이한테 지금 아니요. 와서 들어야죠. 오늘 근데 그 형빈이가 오늘 안 와도 토요일에 안 와도 되겠다고 이 어제 들었다가 맞다. 통화를 했다고 그래. 통화가 아니라 어제 카톡을 했는데 네네. 내가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형님이야 그럼 저 월요일에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오라고 한다는 걸 내가 깜빡했어요. 깜빡하신 거예요? 원래는 오늘 오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월요일날 갈게요 그러길래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 답장을 못했고 오늘 와서 저는 그럼 헷갈렸나 보네. 제가 저도 좀 이상해서 와서 듣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래야지 질문을 하니까. 근데 네. OT 그다음에 1교시, 2교시 네. 다 녹화해서 올렸어요. 네. 그 링크를 다 보냈어요. 네.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이가 여기 와서 제가 몇 시에 오라고 그랬지? 6시에 오라고 그랬나? 네, 보통 토요일 6시에 예. 와서 들으라고. 근데 제가 했어요. 오늘은 6시 전에 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학원이 4시인가 끝나죠? 오늘 2시에 끝났어요. 아, 원래 그럼 4시에 있을 수도 있고 2시 빨리 오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네네네. 링크는 어제 내가 다 보내놨으니까 네네네. 집에서 듣고 내일 오는 걸로 하시죠. 내일 어떠세요? 수업이 2시에 끝나요? 그러면은 몇 시에 갈까요? 보통은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듣고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 집에서 다 듣고 오세요. 듣고 질문하러 몇 시에 오라고. 오라고 그러면 할까요? 4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4시요? 내일 4시에 4시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참. 예. 저희가 월수반이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현빈이한테 인상반이요? 예. 그래서 제가 현빈이한테 그러면- 현빈이가 그걸 착각한 거예요. 야, 수요일 날 월요일 날 내가 그 개강하는 반이 있어. 월수반을 소개한 건데 네. 그러면 저 안 가도 되네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거니까 하는데, 예. 그래서 되니까 제 생각에는 현빈이가 맞는 네, 거예요. 맞는데 그러면서- 현빈이가 내일은 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분반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다 모여서 네. 분반 테스트를 봐서 월수반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현빈이가 월급반으로 갈지 월수반으로 갈지 분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네. 현빈이는 월수반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테스트는 봐야 되니까. 네. 만약에 그래서 오늘 내일- 데려와도 되면 오늘 와도 되나요, 혹시? 수업을 근데 듣고 와야 돼서 안 되죠? 네, 그냥 내일이 나아요. 알겠습니다. 좀 그 동영상 좀 보고 보내주세요, 어머니. 네, 수업은 다 듣게 하고, 다 듣게 하고 내일은 내일 시험만 오고 볼게요. 반은 월수로 앞으로 간다고 예, 생각하면 되죠. 시간 그대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6시 반, 10시. 6시 반 10시요? 네, 내가 내일 현빈이하고 얘기할게. 네. 들어가세요.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형용사를 설명해 준다. 일단 영어 단어는 앞단어, 뒷단어를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주어가 앞단어죠.
그럼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설명하려면 뒷단어가 동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다. 그러면 이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뒤에 very disappointed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뒷단어에 뭐가 나와요? 왜 실망했냐? 이거 해서 들으니. 그래서 얘를 해석하니까 하니가 돼요. 알겠어요? 달려라. 자, 그럼 뭐를 들었냐? 뒷단어가 앞단어 설명해요. 그러니까 영어 어순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의 모국어를 사용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작이 편하니까 한글을 끌어놓고 그 한글이 영어로 어떻게 바뀌냐를 내가 설명해 준 것 뿐이지 영어 자체만을 보고 영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저거는 어떤 사람들이 저런 방식이 되냐면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돼요. 교포. 아니면 내가 태어나서 생각 자체가 영어로 떠올라요.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국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모국어 분석을 통해서 영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혹시 생각이 영어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꼬대 혹시 영어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선생님은 그 경지에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요. 와이프가 너무 싫어해서 내가 안 해요.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영어를 할 때는 내가 혼자 영어를 했어요. 혼자 이렇게 혼잣말. 내가 일어나서 뭐 I woke up early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I stuck in the traffic 이런 걸 혼자 막 얘기하고 다녀서 혼자 말하는 습관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말리다가 막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혼자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슬리핑 토크도 한대요. 와이프 말로 얘기하면 제가 잠자면서 얘기를 한대요. 그게 굉장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출가를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유학을 못 갔어요. 장학금을 받아야 돼서 내가 유학을 안 가고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녔어요. 근데 유학을 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쟤네들은 미국에서 계속 영어를 하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마음 먹었던 게 한국어를 한번 까먹어 보자. 한국어가 까먹어질까? 내가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날 수 있을까?를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걔네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의 경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좀 이게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계속 혼자 쓰면서 살았어요. 한국에서. 그때 컴퓨터도 다 영어로 깔고 핸드폰도 영어로 깔고 한국어를 까먹고 싶어서 진짜로. 안 까먹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좀 어순이 좀 이상해집니다. 조금 사람들이 나오고 말을 기피하게 되고 너 다 요즘 왜 그러냐? 막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좀 기피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영어를 근데 그래도 영어로 생각을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를 기반으로 영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마지막 문장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enough는 부사 enough잖아요. enough suffer이잖아요. 부사는 무조건 형용사 뒤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enough와 to가 하나의 문장으로 봤을 때 길어지면 수치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배우셨죠? The go, standing 또는 뭐 singing 뭐 이런 분사가 나올 때 하나면은 앞에서 수식해도 되는데 두 개 이상이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standing over there 하면 the girls standing over there 이렇게 쓰잖아요. 뒤로 가잖아요. 마찬가지 enough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 붙어있기 때문에 뒤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my brother was thoughtful 사려가 깊습니다. 그러면 그 사려 깊은 거에 대한 설명 이거 할 정도로 enough to share 나눌 정도로 사려가 깊어요. 그의 allowance 용돈을 누구와 가난한 사람 해서 in need도 알아두세요. 가난한 need이죠. 가난한 자. 자, 여기까지 10분 제가 딱 드렸네요. 점심시간을 조금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 가서 빨리 간식 짓고 돌아오셔서 수학 수업 받으세요. 알겠죠? 자, 내일 봅시다. 썸네일. 저기 뭐야 태우 다련이 내일 봐요. 학원에 나오시나요? 내일 학원 나오시나요? 바이. 학원 나오나요? IDK는 뭐죠? 이드크? 자,
다련이 태우 아른 나우. 오케이. 아이돈노 아니야 아이돈노.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간식. 잘 잤어? 오늘 요즘 푹 잤어요, 아주. 너무 피곤해요. 왜? 무슨 일 했어요? 어제 또 미드를 또 한 10번 봤어요? 어떻게 알았지? 인물 하나가 죽었어요. 누가? 데릭 셰퍼드요. 데릭 셰퍼드가 죽었어요? 네.